일단은요, 그 박광원 법사위원장 이야기를 좀 더 진척시켜 보면, 예. 결정된 거야? 지금 이제 어떻게 되냐면 민주당에서 목요일 날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려고 했어. 목요일 오늘이야. 아니 방송 그러니까 나가는 날로. 아, 진짜 눈치 드럽게 없네 정말. 알았어. 아이 진짜. 그러니까 하려고 했는데 저쪽이 원내대표가 부재 중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법사위원장 임명은 그 국민의 짐에 원내대표가 새로 뽑히면 해야 된다 그래서 표결을 못하고 그냥 처리를 못했어요 일단은. 근데 박광원 법사위원장에 대해서 벌써 뒷말이 막 무지하게 나오는 있는 거야 지금. 이쯤 되면 뒷말이 아니라 앞말이죠. 앞에 대놓고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최영 의원의 코로나 그 확진 가능성 때문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었고 저녁 무렵에 음성으로 비서관이 되고 최영 의원도 음성 판정이 나면서 본회의가 열리긴 했습니다만 예외 없이 우리 협치를 좋아하시는 국회의장 박병석 의장께서 저쪽 원내대표하고 다시 상의해라. 근데 아시겠지만 지난해 4.15 총선에 이기고 5월 31일부터 원내대표들끼리 회의했을 때 국회 전반기 2년간은 지금의 시스템을 가기로 합의가 된 겁니다. 그것도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거의 한 4개월 5개월에 걸쳐서 상임위 배분과 위원장까지 다 됐는데 지금 법사위원장이 원내대표로 이동하면서 빈자리를 그냥 채워넣는 것 자체가 표결에 붙여야 될 사항이냐, 그리고 과연 이게 새로운 원내대표와 합의를 해야 될 사항이냐, 야당이 다시 한번 법사위원장을 내놓으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을 만들어진 게 아이러니인데 그 후보자 자체가 우리의 목소리를 자아내는 뭐 옵티버스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유튜브 공식 채널 커뮤니티에 쓴 글 딱 4줄인데요. 이제 민주당이 잘못하는 건 쉴드는 없습니다. 민주당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단체가 성명서 낸 거 이런 거예요. 그 유치원 관련해 가지고 그 지역구에 이제 대형 사립 유치원인데 여기가 돈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지금 20억을 횡령을 한 유치원이야. 예, 유명한 데예요. 그 사건이 있었는데 세상에. 이 유치원에 그 이거 관련해서 지금 박광원 의원실 보좌관이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뭐 때문에 고발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외압을 행사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이야기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민주당 국회의원들 쉴드 칠 건 쳐야 되겠지만 이런 거 쉴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신 차려야죠. 근데 이게 하나가 더 있어. 내가 봤을 때는 이낙연 전 대표의 가장 가까운 국회의원이 누굴까요? 원내대표도 아닌 당대표의 가장 직속은 사무총장이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선거 패배에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낙연 대표와 박광원 사무총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당대표도 당대표가 되고 나면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무총장에 임명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물론 선수가 조금 더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그러면은 이렇게 자중해야 될 분을 민심과는 다르게 저쪽 눈치 보느라고 사무총장 임명한 건 잘한 게 절대 될 수가 없죠. 그건. 아니, 누구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 눈치, 지지자들 눈치 안 보고 누구 눈치를 보는 거야? 선의로 해석을 하게 야, 되면 당이 네 거야? 선의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런 개 정말. 야 나도 말 좀 하자. 선의로 해석을 하게 되면 선의 해석하려니까 되게 하기 싫은데 하긴 해야 된다. 일단 법사위원장을 비웠던 지금 현재 원내대표가 자신의 뜻에 따라서 법사위를 조금은 조정하는 리모트, 그냥 그런 원격 조정처럼 쓰려고 해서 말을 잘 들을 사람을 앉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나쁘게 해석을 하게 되면 정청래 의원을 일반 조중동이 분류하는 데 따라서 강성으로 분류를 하죠. 타협이 없고 자기 소신이나 원칙에 맞는 거를 추진하기 때문에 안 된다 했었던 것이고, 여기에 비해서 뭐가 됐건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은 법안이 올라오게 되면 법사위의 가장 큰 특기가 질질 끌기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도 나갈 수 있겠죠. 종족수가 안 되거나 소위가 안 되거나 그럴 때 내버려 둘 수 있는 힘이 빠진 법사위원장에 앉아있다면 원하는 대로 통보가 되고 이걸 빨리 진행시켜라 이렇게 원내대표가 요구하면 원내대표 얼굴은 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갈 수 있는 걸로 당의 은혜를 갚아라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겠냐. 저는 그런 식으로 공학적으로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고요. 이건 되게 심플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그냥 까놓고 얘기를 하면요.
이낙연 전 대표님 그리고 박광원 전 사무총장님 사실상 다 똥파리들 그 뽕 맞고 여태껏 사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당을 망쳐먹었으면 정신 차리셔야죠 지금. 그들이 작세예요 작세. 작세들 뽕 맞고 여태껏 갖다 그 자리 지키셨으면은 이제는 좀 돌이켜 보고 내 위치가 어디 있는지 보고 정말 당과 또 국민들과 지지자를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오히려 그런 제안들이 들어와도 자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다음번 기회라고 하는 것도 생기죠. 지금 민주당 내에서 쉽게 말해서 더 개혁적인 그런 어떤 입장들을 견지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과 지금은 숨고르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대립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숨고르기도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게 포장해주기가 포장해주고 싶지 않거든요. 당은 어떻게 되든 말든 내 국회의원 자리, 내 정치 인생만 좀 더 넓히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좀 정신 차리세요. 그래갖고 당신네들 자리 보장 못 받아요. 2008 몇 명이나 된다고 그 표 받고 그 국회의원 자리 계속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무슨 향후회가 지켜줍니까? 국회의원 자리를?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앞방송에서도 한 이야기인데 그 당에 당대표가 계셔요. 저 동생 뒤에 계시는 저 이해찬홍. 그분을 그렇게 이재명을 제명 안 시켰다고 까기 시작해서 퇴임할 때까지 흔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세력들 뒤에 숨어가지고 그 사람들 사기 올려주는 거 있잖아요. 인증샷이 되는 거. 민주당의 국회의원 내 이분들 명단 한 서너 명 그냥 꽈버릴 수도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세요 이분이. 박광원 이분이. 그러니까 저 주세요. 제가 폭로해서 오늘 낭낭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런 차원보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당대표 이재명 지사 김어준을 엄청 까는데 이 인간들이 김어준 방송에 나간다? 그래놓고 이 세력들 뒤에 빌붙어가지고 그 사람들 집회에 몰래 나간다거나 그렇죠. 창피하니까 밖에다가 자랑도 못해. 그랬던 인간들이 말이에요. 지금 반 이재명 그 전선에서 이낙연이라는 사람을 밀면서 결국 이낙연도 망쳤어. 솔직히 말하면. 왜 그런 줄 아세요? 당해본 사람들은 그 감정을 안단 말이야. 밑도 끝도 없이 공격당하고 말도 안 되는 마타도 계속 유포해서 당해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정치인이 저 세력들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네이버하고 다운 가보세요. 거기서 이재명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민주당의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 후보를 말도 안 되는 욕설과 마타도로 까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자칭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는 사람들이래. 자칭 이낙연 전 대표를 대통령 만들 사람들이래.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은 탈당시켜야 된대. 출당시켜야 된대. 제명시켜야 된대.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법사위원장,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던 사람이 법사위원장으로 들어온다 그러고, 그분들은 둘 다 전 대표도 그렇고 사무총장님도 그렇고 옵티머스랑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막 쏟아져 나와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는 확실하죠. 그 옵티머스의 실질적인 대표로 됐었던 사람이 그 문제가 되고 있는 법사위원장 후보의 특보라는 명함을 달고 다녔던 거. 이거는 확실하게 지금까지 확인된 사항입니다. 이거 하나만 갖고선도 국민의힘이 이 얘기를 꺼낼 수 있는 부분이죠. 지금 민주당은 정말 어디에서 정신을 차려야 되냐면, 지금 뭐 갑자기 이대남 뭐 얘기하고 이럴 필요도 없고요. 지금 선거에 정확하게 패배를 했을 때 그때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이선으로 물러나면 됩니다. 예? 그게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그 어떤 원칙들 아니에요? 거대한 그 국민들의 어떤 지지를 확인한 그런 순간, 그런 확인한 순간이 있었을 때 가장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지지를 갖다 잃었어. 그러면 그 잃었을 때 당시를 이끌었던 사람들은 이선 후퇴.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객관적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그 문제 분석에 의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해야 되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지금 법사위원장이라고 하는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 법사위원장을 처음에는 말이야 그 전 대표의 측근이란 분이 가장 그 대표 캠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이 나와가지고 원내대표 한다면서 법사위원장을 주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러더니 이제는 서로 눈치 보면서 그쪽에 뭐 하나를 줘야 된다는 식으로 하면서 법사위원장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이거는 그냥 지지자들이 뭐하러 필요합니까? 니들끼리 정치해 그러면. 우리 희망 고문 좀 하지 마 좀. 제가 지난주에 윤호중 원내대표를 엄청 까가지고 사퇴하라고까지 했는데 다시 일주일 만에 또 내가 웬만하면요 언급 자체를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복수예요. 현충원 가가지고 이상한 방명록 썼던 거 보고 대체 이분이 정신이 있나 없나. 나는 원래 다시 말씀드리지만 윤호중 좋아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우리들 대하는 자세가 너무 그지 같아서. 상대방이 있잖아요. 무슨 길거리 지나가다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무슨 의원님 소개로 섭외합니다라고 하고 문자를 보내요. 확인함까지 봤어. 계속 쌩까. 그리고 지상파 같은 데 나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라서 보통 이제 이쪽에는 뭔가 좀 우리랑 결혼 안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하는 거 보면은 막 강성 친문이네 개혁적이네 이런 걸로 둔갑해가지고 아니 잘하던 법사위원장을 왜 내렸습니까? 내가 출세하고 싶은 것밖에 더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 법사위원장을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지. 그럼 이런 논란도 안 생기는 거지. 아니 쉽게 그냥 법사위원장을 정말 제대로 그 국민의힘으로부터 개혁 법안들을 지킬 사람으로 그냥 임명하시면 되잖아요. 박가원이 어떻게 그걸 지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지킬 수 있는 사람인가? 과방위원장 2달 하다가 옮겨갔었죠. 사무총장으로 옮겼던 게 지난해 8월입니다. 그때도 그러고 나서 과방위가 얼마나 중요한 데인데 거기를 우리가 과방위 갔을 때만 해도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이게 결국 가짜뉴스를 포함해서 모든 걸 포털까지 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차라리 잘 됐다 그러고 있었다가 지금은 선거에 지고 나서 대표가 빠졌지만 사무총장 언급은 저희가 안 하고 있었어요. 왜냐? 일부러 자제하고 있었죠. 알아서 빠지는 게 기본이었고 최소한 그 자리는 벗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건 뭐 잘못했는데 영전에서 가는 거고 그 영전은 법사위까지도 결국은 원내대표가 쥐고 흔들겠다라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